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께 전해드릴 그 주제는 홍콩 보안법 표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콩 보안법 표결로 인해서 정말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홍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요충지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갈지 우리는 굉장히 큰 물음표가 또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중 무역 분쟁 2탄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미중 무역 분쟁의 하나의 요충지가 홍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충격도 무시무시할 만큼 제가 더블 딥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어쩌면 이 더블 딥에, 이 책에도 그런 말을 썼어요. 더블 딥에 가장 적합한 그 사례가 홍콩이다라고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한 해도 홍콩 송환법으로 인해서 시위가 엄청나고 경제 충격, 경제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한 번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되는 이중 침체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거의 두드러지게 나타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홍콩 보안법이 표결되면서 또 한 번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충격 말고 홍콩 이 보안법의 표결로 인한 충격이 또 한 차례 작용하는 더블 딥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나라의 모습,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는 거, 코로나19의 충격이 있고 나면 경제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뭔가 전혀 다른 형태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들여다보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2020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휴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제가 이미 했었지만,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재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다시 시작할까? 다시 시작한다. 왜 그러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2020년 11월에 있을 그 재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계속 공든탑을 쌓아 올렸죠.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과오를, 모든 책임을 이제 트럼프에게 국민들은 묻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거 다 시진핑 탓이다, 중국 탓이다, 모든 그런 문제를 중국의 것으로 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재현된다, 미중 무역 전쟁 2탄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지시는 그 대목이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또 다른 전쟁이 펼쳐지는데, 홍콩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경제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제가 문화, 역사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수치를 통해서 홍콩이 어떤 나라인지, 특히 그냥 홍콩이 어떤 나라인지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홍콩 간의 그 대외 거래라는 관점에서 홍콩은 어떤 나라인지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홍콩이 그렇게 큰 나라인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방송 중에도 홍콩이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4위 국가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일본으로 가는 것보다 홍콩으로 가는 게 더 많아요. 그 정도로 홍콩은 경제적으로 우리 수출 입장에서 매우도 중요한 나라다. 실제 보시면 이게 2019년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대상국입니다. 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봤더니 홍콩으로 가는 그 수출액이 319억 달러 규모고요. 이것은 일본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5.9%가 홍콩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2018년에는 비중이 더 높았어요. 2019년에 홍콩의 시위, 송환법 시위로 인해서 경제 충격이 있으면서 홍콩으로 가는 수출액이 많이 줄어든 게 이겁니다.
약 6% 정도가 홍콩으로 가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홍콩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서 이제 간단히 표면적으로나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콩의 실제 수출액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을 전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각 국별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 그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25.1%, 결국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어디로 간다? 중국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이 13.5%인데요. 이 19년에 중국 수출이 줄었죠. 중국으로 가는 수출액 비중이 줄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액 비중이 늘었죠.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여타의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작용했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로 미국 수출액 비중은 늘고 중국 비중은 줄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중국 수출액 비중이 26.4%였나요? 이 정도까지 찍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까지 찍었죠. 그 이후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미국 수출액은 뭐 12%대였는데 13.5%대까지 늘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으로서 구조적으로 뚜렷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홍콩입니다. 홍콩 수출액은요, 이미 2014년 이래로 일본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홍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6%가량 되는 것이고 2018년에는 오히려 더 높았다. 그러나 홍콩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흔들리면서 작년에 그러면서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액 추이를 보면 비중으로만 보겠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액 비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었었어요. 2018년까지. 그래서 7.6%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6%나 홍콩으로 보낸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5%가 일본으로 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7%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출액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홍콩 수출액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어서 5.9%인 거고요. 홍콩 경제가 안 좋았죠. 실제 우리나라의 수출액 증감률로 보면 30%나 급감했었어요. 2019년에. 그러니까 홍콩의 지위의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수출액이 이렇게 줄었고 수출액 비중도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20년 4월 기준으로 아직까지 5월 통계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통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약 6.2%가 홍콩이다. 아직까지는 홍콩의 보안법 제정에 따른 그 충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5월 통계가 나오면 그제부터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이 비중도 굉장히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다. 어쨌든 기본적인 우리나라와 홍콩 간의 어떤 대외 거래, 경제적 관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다. 자, 이제 핵심인데요. 홍콩 보안법 표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말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제정했고 트럼프는 그러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 자치권을 조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실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주요국별 홍콩 경유 재수출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홍콩에 수출하는 그 이유가 홍콩을 대상으로 완제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200몇만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250만 명인가요? 얼마 안 됩니다. 어쨌든 홍콩 인구가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산업의 규모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콩은 뭐 하려는 거예요? 홍콩의 최종 목적지를 두고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홍콩에 수출을 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한 요충지였던 겁니다. 재수출,
중개무역이었던 거예요. 중개무역의 거점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수행했었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국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그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 281억 달러가 홍콩으로 수출이 된다. 홍콩의 수입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숫자랑 좀 다른 것은 홍콩의 수입액 기준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홍콩으로 보내는 수출액, 홍콩 입장에서의 수입액은 281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제3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홍콩으로 수출하고 홍콩에서 또 제3국으로 수출하는 홍콩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 규모가 321억 달러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중개무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경유했으니 뭐 하는 거예요? 뭔가 피를 받잖아요.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리고 밸류가 애드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미세한 가공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더 밸류가 애드되는 것이다. 어쨌든 321억 달러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그 규모보다 홍콩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규모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면 말 그대로 이 홍콩이라는 나라는 홍콩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기 위한 재수출을 위한 경유지, 요충지, 중개무역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더욱이 해당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하고 그게 다른 나라로 간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중국으로 가는 비중이 276억 달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0%가 넘게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으로 가는 그 비중이 98%나 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전체 홍콩 수출은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함이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모든 나라들이 홍콩에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을 경유해서 재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 비중이 좀 높은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대만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중을 띠고 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 이외에 다른 주변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홍콩에 거점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유는 특별무역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무역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10대 그룹들, 우리나라의 10대 그룹들이 각 나라들마다 법인, 그 그룹과 그 법인 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홍콩의 법인 수, 특히 SK그룹 같은 경우 44개의 법인, 계열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LG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홍콩의 특별무역의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서 법인세가 현저히 낮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법인을 둘까 이쪽에 법인을 둘까 할 때 법인세가 현저히 낮다면 당연히 그 나라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인세가 매우 낮고요. 또 중요한 것이 부가세가 환급이 된다든가 결제 통화도 유리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말 그대로 특별무역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도 안정되어 있고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든가 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매우 불안정한데 안정된 환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특징이고요. 항공이라든가 또 공항이라든가 항만 이런 여러 가지 국제 물류 그리고 국제 금융 같은 이 시스템적으로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금융 허브 혹은 무역 허브, 물류 허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중개무역의 요충지로 삼아왔다. 그래서 많은 법인들이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홍콩을 경유하는 재수출을 위한 요충지로서 삼아왔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수출을 이 홍콩을 경유해서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품목들일까
그 품목들을 보면 특히 수출 금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홍콩 수출액입니다. 수출액을 보시면 전체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요 7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홍콩 수출액의 70%가 반도체를 차지한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는 앞에 SK 계열사라든가 LG 계열사 반도체 관련 인근 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해외 법인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니즈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석유 제품, 화장품, 컴퓨터, 합성수지 이런 여러 품목들의 홍콩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이나 여타 국가로 수출되는 구조 속에서 뭔가 리스트럭처링,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콩 보안법 표결로 인해서 경제적인 영향이 생길 텐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홍콩과의 그런 중개무역 과정에 있다. 재수출 기지로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홍콩이 이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특별 지위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0대 그룹 그 계열사의 해외 법인의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삼성그룹이 608개사가 해외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가 약 320개의 해외 법인을 두고 있고 LG 358개, 현대차가 354개의 해외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에 머무는 해외 현지 법인이 545개나 됩니다. 1위죠. 물론 이 중국 현지 법인 안에는 홍콩 83개의 계열사 현지 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홍콩의 현지 법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의 발발 그리고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이런 이슈들은 당연히 해외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뭔가 액션이 취해지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엑소더스. 홍콩 이탈이 시작된다. 물론 기업도 이탈하지만 인구도 이탈하죠. 이미 많은 홍콩의 홍콩 시민들이 어디로 이탈합니까? 예, 영국으로 이탈을 이미 계획하고 있고요. 호주라든가 또 중국 본토로 이주하려는 그 계획을 세운 홍콩 국민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홍콩 국민들도 이탈하고요. 많은 기업들도 이탈하고요. 그러면 해외 인력들도 홍콩에 머물다가 다시 이탈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홍콩의 지위가 굉장히 크게 요동치겠죠. 금융허브로서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그리고 재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이 많이 붕괴되겠죠. 물론 중국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하이난 섬이 있죠. 이곳을 이제 중국을 대체할 하나의 요충지로서 이제 자유무역 기지로서 좀 구축을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또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우리는 지켜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겠다. 특히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격돌이 또 우리 무시하지 못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양상이 결국은 정치적인 이념적 대립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구나.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고립시키려면 G7 모임이 있었지만 G7 공조체제뿐만 아니라 한국에게 콜을 했죠. 우리 G7 플러스 만든다. 호주, 인도, 러시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나도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선진국 지위로서 경제 대국으로서 뭔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펼치고 뭔가 함께 좋은 공조체제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데 동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동의하는 모양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의를 해서 여러 경제 대국들, 선진국들이 함께 모여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인상이 찌푸려져 있는 상황이겠다. 지금은 뭐 하는 상황이냐면
트럼프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자기 우방국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EPN이죠.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시진핑도 뭐 합니까? 예. 신실크로드, 신북방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이 RCEP를 체결한다든가 하는 관점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뭔가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념적인 경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로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대홍콩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미중 무역 분쟁의 과정에서 그리고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도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앞에 이미 보셨죠. 근데 결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 자체가 끊기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전자제품, 석유화학산업 여러 산업에 걸쳐서 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 경합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출 경합도가 높은 그런 산업과 제품군에 있어서는 상당한 대미 수출의 기회가 열리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잘 포착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 과정에서 홍콩뿐만 아니라 홍콩 주변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우리랑 함께 할래? 아니면 중국과 함께 할래? 선택해라는 입장을 조금씩 취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신을 보다가 제가 좀 놀랐는데요. 외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플러트가 약간 그런 겁니다. 바람피다. 우리 잠깐 사귈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플러팅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람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만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플러테이션. 지금 한국이 뭐 한다? 잠깐 G7과 사귀려는 노력. 그런 G7 익스펜션이라고 G7 플러스 혹은 G7 익스펜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G7이 아니라 G11 이런 느낌이죠. 이런 G7 플러스와 플러테이션 하는 것은 unwise하다,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그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한쪽을 취하는 과정, 한쪽의 입장을 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쪽으로부터의 보복, 경제적 보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가장 대표적이었던 그 경제 보복이 사스 사태였던 거죠. 사스 사태 때도 우리나라 경제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까 두려운 거죠.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그럼 중국 편에 서야 되느냐? 아니면 미국 편에 서야 되느냐? 그걸 이제 듣기 좋은 표현으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하죠. Strategic ambiguity. 우리 그냥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우린 다 우리 편이야 라는 입장을 취해가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펼쳐갈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될 때 확전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쪽 편에 서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떤 움직임, 어떤 대응을 할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앞에 맞닥뜨려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보복에 따라서 어떤 또 대응과 공격을 또 해 나갈 것인지 또 미국은 중국에게 또 어떤 추가적인 공격과 홍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대립, 갈등이 이어질 것인지 역시 한국은 또 어떤 위치, 스탠스를 가져가고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외교적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경과에 따라서 여러분 잘 그 현안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업 여러분들 이런 변화, 외교적인 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잃지 않고 어떤 실익을 가져가고 이익을 또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무거운 주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